앞에 최동현 사장님 강의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긴장 안 했었는데 강의를 너무 잘해서 비교될까봐 지금 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10시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4시까지 계속 미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4시간을 기다렸어요. 8시 이 시간 때문에.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금 목이 좀 많이 잠겨 있는데 혹시 강의 중에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일단 여기 계신 석세스 리더스 그룹의 사업자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이곳에 초대되어 오신 분들 반갑고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된 걸 하나하나씩 하면서 저의 소개뿐만 아니라 저의 비즈니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 이제 처음 보신 분도 많고요. 또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선배 리더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성공하신 리더분들도 다양한 계층이 계신데 사실 우리 태어난 출생지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 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았을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뭐 생김새도 다 다르고 근데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뭐냐면 똑같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본인들의 일생을 살아가는 건 공통점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일생을 사는 데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원하는 인생을 힘들게 도전하면서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실패한 인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역시도요. 나이가 이제 51가 됐거든요. 51년 동안 스스로 이렇게 돌이켜보면 나의 인생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 살면서 이렇게 힘든 시기는 처음 겪어보죠. 자유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관계를 하는데도 되게 어려움이 많고요. 모임을 갖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여행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사실 자유가 구속받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시기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봐요. 근데 저는 50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100점 만점에 100점은 줄 수 없지만 되게 만족할 만한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기가 어찌 보면 많은 힘든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사실 되게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행복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제가 왜 흡족해하고 있냐면 제가 만약에 무언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저 역시 지금 되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30이 넘어서 20년의 세월 동안 정말 알차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한 덕분에 사실 저는 이 코로나에 사실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 주변에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티를 못 내는 게 조금 억울하고 분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만족스럽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를 만드는 데는 방법을 찾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51살이라는 나이에 스스로 지금 행복한 이유를 이렇게 보면 저는 준비를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한 20년을 준비한 것 같아요. 20년 동안. 저는 사실 사회생활 시작은요, 은행원으로 시작했어요. 은행원이 된 이유는요, 되게 간단해요. 제가 봐온 것이 은행원이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35년간 금융기관에 계셨어요. 그래서 삼형제를 잘 키우셨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가치도 키우시고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는 모습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게 뭐였냐면 나도 아버지처럼 멋진 은행원이 돼서 아버지처럼 멋진 미래를 살아야겠다라는 그 단순한 생각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바로 은행원이 됐어요. 사실 제가 은행원이 됐던 건 사실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금융업에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실 저는 전공이 생긴 거 이렇게 보면 뭐 전공했을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죠? 근데 저는 음악을 전공했거든요. 음악을 전공했는데 은행원이 됐던 이유는 사실 쉽지 않죠. 아버지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에 계셨거든요. 금감원에 계셔서 은행에 저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낙하산? 네, 낙하산? 그거 나쁜 거죠. 낙하산으로 남들은 정말 노력해서 가는 은행을 저는 되게 쉽게 갔어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은행 생활을 게을리했던 건 아니고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다라는 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행 생활로 내가 인생을 계획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5살쯤에 은행원이 돼서 제일 먼저 목표를 했던 게 뭐냐면 은행원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결혼을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은행원은 수입에 한계가 있거든요. 수입이 끊기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저희 아버지는 60이었고요. 제 나이 때는 50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20대 중반에 아이를 낳아야 내가 은퇴할 때쯤에 아이들을 시집 보낼 수 있겠다라는 계획 때문에 저는 일찍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30이 되기 전에 이렇게 귀여운 딸기 아빠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전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분명히 20대 은행원이 돼서 지금 성공한 어른이 됐는데 그리고 내 직장만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재산도 축적해 나갔었는데 저는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요. 아버지의 시대와 저의 시대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살아오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을 아버지가 살아온 그 길로 무턱대고 따라했던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매달 월급을 받으면 생활이 안 되는 걸 느껴졌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 저축도 해야 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저축을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과연 내가 은행 생활을 지금부터 쭉 하면 아버지처럼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하나하나 따져본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절대 불가능하다였어요. 절대 저는 아버지처럼 내 직장만도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삼형제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모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내가 원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선 은행원이 아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줄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넌 왜 그런 훌륭한 은행원이면서 너희 부모님도 훌륭한데 넌 왜 그 은행을 포기하고 이상한 거 하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상식이거든요. 내가 무언가 일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을 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생계를 유지해서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이라는 건 한 달 한 달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직업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삶을 이 직업을 통해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끝이 정해져 있고 열심히 일해도 내가 원하는 걸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일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원하는 삶도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나요? 전 그 후자를 택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돈을 쫓았다면 은행 생활을 했을 거고요. 가치를 쫓았다면 어찌 보면 은행 생활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년 전에 그런 고민을 했고 그리고 20년 전에 선택한 누스킨 비즈니스로 지금 30대, 40대를 보내고 이제 50대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보려고 하는 그 일은 제가 19년 전에 가치를 쫓아서 했던 그 일을 알아보러 들어오신 거고요. 그리고 권중범이라는 이 사람이 누스킨의 어떤 가치를 보고 비즈니스를 열심히 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백만장자 마인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당신의 미래는 현재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대요. 결국은 은행원 생활을 꾸준히 계속하는 나의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그게 후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킨으로 열심히 사는 그 일의 결과는 그렇죠? 결국은 다른 일은 다 후졌고 뉴스킨이 최고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킨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뉴스킨을 선택한 이유는요. 제가 인생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저 되게 많이 고민했거든요.
누스킨이라는 이 사업 도구를 2달을 검토해보고 내가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돈만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를 통해서 성공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일인지 손가락질 당할 일인지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시작했던 게 이 비즈니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은행원 생활을 했는데요. 저희 시작은 아버지와 똑같이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늘 했던 얘기예요. 나도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죠, 부모님한테. 그리고 엄마하고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서 직장만 하고 니들 공부 다 시키고 할아버지 용돈 드리고 동생들 공부까지 시키면서 오늘의 내가 됐다. 그래서 너도 은행 생활을 해라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와 똑같이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아주 조그만 원룸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아이를 싱크대에서 목욕을 시키면서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절대 아버지처럼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를 통해서 한 달 한 달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노력과 결과물, 그 가치의 크기로 아이들에게 훌륭한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께 상처받은 적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상처받은 적이 있거든요. 언제냐면 저는 야구를 좀 잘해요. 지금도 야구를 하고 있거든요. 한 20년째 지금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야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야구하고 싶어요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야구가 쉬워 보여? 세상에 가장 쉬운 게 공부야. 공부 열심히 해서 아버지처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갖는 게 가장 효도하는 거야. 그게 가장 쉬운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하려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절대 딴따라 아들 갖고 싶지 않다. 아버지처럼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내가 왜 음악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운동을 하려고 하는지는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뒤늦게 아빠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그게 아빠의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았어요. 왜 저희 아버지는 직장인이거든요. 직장인은 매달 수입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지출도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음악이나 운동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그럼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 주변의 동생과 형이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제 꿈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짓밟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겠다. 우리 아이가 나중에 엄마 나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어서 나 미대 가고 싶어요. 저 유학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만약에 월급 갖고 생활을 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되면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모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뭘 하고 싶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건 취미로 해도 된단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니? 그걸 늘 들어왔고 그게 저에게는 되게 많은 상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만큼은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돈 때문에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라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누스킨을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받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80이 되셨어요. 지난달에 팔순잔치를 하셨거든요. 가족끼리 식사하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들 삼형제를 정말 잘 키운 것 같다. 그리고 너희들을 보면 늘 든든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사실 저는 은행원이고요. 저희 형님은 지금 중국에서 살고 있고 제 동생은 텍사스에 살고 있어요. 사실 세 아이의 모든 직업이 부모님을 통해서 지금 결정되어져 있거든요. 은행 생활 잘하는 저희 형 같은 경우는 88학번인데요. 88학번인데 그 당시에 중국어과가 인기학과가 아니었어요. 문과 하면 대부분 어딜 갔냐면 무역학과, 경제학과를 갔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스카이대 정도는 갈 수 있는 실력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 형에게 어떤 학과의 진로를 정해주셨냐면 외국어 대학교 중국어과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는 경쟁률도 거기 치열하지 않았고요. 웬만큼 성적되면 다 갈 수 있는 학교였어요. 그러면 저희 형하고 엄마는 난리가 나죠. 왜 그런 이상한 공산당이라고 하죠.
공산당 말은 배워서 뭐 하려고 그런 학교를 보내냐고.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88년도에 저희 큰 아들에게 중국어과를 권했던 이유는 뭐냐면 현재 유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지금은 모르긴 몰라도 세상의 중심이 미국과 중국으로 변할 거고 지금 중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해 놓는다면 너는 죽을 때까지 밥줄은 끊기지 않을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중국어과를 전해주셨어요. 지금 저희 형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 동생 있어요. 이분은 공부 되게 잘하게 생겼죠. 원래 못생기면 공부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동생이요. 한국에 있는 스카이대 중에 하나의 이공계 전자공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한국 IBM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럼 보통 외국계 기업 IBM에 취직을 하게 되면 동네에 현수막 붙여놔요. 누구 막내 아들 IBM 입학했음 해서. 근데 1년 만에 아버지께서 사표를 내게 하셨어요. 사표를 내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네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IBM 정말 최고의 기업이긴 하지만 그 최고의 기업이 너를 끝까지 네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을 거야. 지금 당장 따뜻한 것 때문에 네가 도전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안주하지 말고 공부를 더 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적어도 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 정도를 받고 외국계 기업에 들어야 생명력이 길다라는 얘기 때문에 1년 다니던 IBM을 사표 내게 하고요. 해외 유학을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미국에서 다시 대학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지금 텍사스에서 아주 이름 들으면 알만한 그런 IT 회사에서 박사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과 모두 다 미국에서 지금 한 16년 넘게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요. 은행 생활하는 둘째 아들을 불러놓고 어느 날 다단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난리가 나셨어요. 이런 노인네가 미쳤나서부터 시작해서 왜 은행 잘 다니는 아들을 다단계 하라고 얘기를 하냐라는 얘기했었어요. 저희 어머님은요. 형이 외대 중국어과 갔을 때도 난리가 났었고요. IBM 사표 내라고 했을 때도 난리가 났었고 저 다단계 하라고 했을 때도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 저희 어머님은 그 당시에 아버지가 한 선택을 지금은 되게 멋지게 생각해요. 니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아이들의 진로를 그렇게 시대 흐름에 맞게끔 바꿔줄 수 있었는지.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게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정보를 전달한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정말 2달간 꼼꼼히 알아봐서 지금은 결국은 아버지가 걱정하던 게 해결됐죠. 제가 만약에 지금 은행원이었다면 지금 은퇴했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남은 50년을 어떻게 살까요? 저희 아버지도 그 잘 나가던 금감원을 나오셨는데 지금 20년째 백수세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아버지야 재산이나 많이 모아뒀지만 지금 직장 재산 못 모아요. 저희 아버지 시대에는 직장인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주식 하나만 잘 사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고요. 땅 하나 잘 사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기회가 많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20년 전에 아버지가 전달해준 이 비즈니스로 어쩌면 불안해하던 제 미래가 지금 너무 행복한 현재가 됐거든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뭐냐면 선택의 기준이에요. 선택의 기준은요. 현재에 두시면 안 돼요. 지금 뭐 해서 잘 된다. 지금 누가 이거에서 돈 벌었다더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관점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까지 보고 하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미래를 보지 않았다면 저희 삼형제는요. 지금 되게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를 보는 힘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에 집중해서 미래를 볼 수 없는지를 명확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비즈니스의 검토는요. 회사를 검토하고 보상을 검토하고 제품을 검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검토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나를 검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주기적인 정기 점검이 필요해요. 종합검진을 통해서 내 몸에 어떤 이상 유무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의 생활 패턴으로 쭉 살면 나이가 먹으면 어떤 질병이 올지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매년 종합검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관리 위해서 내 몸에 스캔을 뜨고 내 건강 상태를 매일매일 매년 점검하는데 왜 우리는 나의 인생을 점검해보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 살면 5년 후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알아보셔야죠. 어떤 사람이 변화하는지 아세요? 내 미래가 이렇게 불확실하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변화를 해요. 제가 20년 전에 누스킨을 만났던 건 원인이 뭐냐면요. 내 미래가 어떨 것이라는 걸 예측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생각 없었으면 지금 불안한 현재를 살고 있겠죠.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아이들 1살, 3살 때 누스킨을 알게 됐고요. 그때마다 들었던 얘기예요. 이 불쌍한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좋니? 라는 얘기를 늘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 옆에 있어준다고 아이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힘든 그 시기에 아이들 옆에 있어줬다가 지금 정말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을 필요한 이 시점에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여러분들 뭐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을 사랑을 베푸는 것도 선택이에요. 언제 사랑을 베풀지.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머니 1살, 3살 때 아이들 옆에 물고 빨고 안아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정말 인생이 뭐고 돈이 뭐고 부자가 뭐고 내 꿈이 뭔지 알았을 때 정말 힘 있는 부모가 돼주는 게 더 아이를 위한 거예요 라는 얘기를 늘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기회를 주면 하는 변명이 있어요. 사장님 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고요. 전 지금 아직은 그 이유가요. 저 직장 생활 때문에 되게 바쁘고요. 아이가 어려서 움직일 수 없고요. 돈이 없어서 저 지금 돈 벌어야 되고요. 이런 얘기해요. 상황은요. 도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아니라 도전해야 하는 이유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이 되게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솔직히 쌍스러운 얘기할 뻔했네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까놓고는 쌍스러운 거 아니죠? 네. 솔직히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아요. 우리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대기업 정말 3대 4대가 부자로 살 수 있는 정말 재벌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분당 정자동에 저희 집 앞에 네이버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 술집에는요. 직장인들이 맨날 끝나면 와서 술 마셔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밤늦게도 다음 해를 위해서 3년 후, 5년 후를 위해서 새로운 걸 준비하고 도전하는데 가진 게 없는 우리들은 현재에 안주하고 어떻게 되겠지 아무 대책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걸 봤을 때 정말 가슴 아파요. 저 흙수저거든요. 그죠? 우리 가진 거 없이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 변화의 노력은 오히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요. 상황이 안 좋으면 더 노력해야죠. 가진 게 없고 내가 정말 돈 없어서 스트레스 받고 내가 정말 그런 한이 맺히면 더 노력해야죠.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어떤 애는 원래 타고난 지능이 뛰어나서 이해력이 빨라요. 근데 준범이는 머리가 나빠서 아무리 들어도 잘 몰라요. 근데 둘 다 공부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럼 누가 더 노력해야 돼요? 머리 나쁜 준범이가 더 노력해야 돼요. 머리 나쁘다라는 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찌 보면 저와 비슷한 분들일 거예요. 몇 분 빼고는. 그래서 저희는 19년 동안 누스킨을 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꿈을 이뤘어요. 19년 동안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가족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누스킨을 정말 열심히 했고요. 빠른 성장을 한 사람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확신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누스킨요. 만약에 이런 누스킨이라면 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배우고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나지 않는 일이라면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누스킨의 성공 확률은 100%예요. 배워서 한다면. 저희가 그 증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힘들게 시작한 비즈니스지만 남들보다 오래 걸렸지만 누스킨 시작해서 12년이나 걸려서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거 돈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제 인생에 가장 기뻤던 순간이거든요. 제가 누스킨을 시작할 때 은행 월급이 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 내 월급이 얼마지? 봤더니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필요한 돈을 계산해봤어요. 우리 아이, 큰 아이 이렇게 공부시키고 둘째 아이 이렇게 공부시키고 우리는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살 거야. 그럼 얼마의 돈이 필요해? 못해도요 1,500만 원, 2,000만 원은 필요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매달. 그런데 이 소득을 받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져요. 저희가 행복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노력하는 거 이상으로 많은 돈을 주는 게 되게 행복한 거고요. 그리고 이 돈으로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누스킨의 백만장자들 평균 연봉이요 4억 5천 정도 돼요. 이상들이. 그러면 제 소득은요 평균 연봉을 까먹는 소득이에요. 하지만 그걸로 저는 정말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사실 집 없이 원룸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았던 부모님한테 돈 한 푼 안 받고 저는 30대부터 51세까지요 오로지 누스킨에서 번 돈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래서 분당 역세권 그리고 가락동 역세권에 정말 우리가 꿈꾸는 집 두 채도 샀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윤회정사를 늘 꿈꾸는 거 나는 정말 현모양처가 꿈이고 누스킨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나 적성에 맞지 않아도 일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단 내가 누스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훌륭한 엄마가 될 수 있는 그 시점에 나 은퇴할 거야 하고 3년 전에 은퇴했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공부하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로 갔어요. 그래서 여자 셋이 지금 BC주에서 밴쿠버에서 3년째 여자 셋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늘 작은 아이는 저희 부모들, 저희 엄마 아빠에게 늘 감사해요. 디자인을 하고 싶은 게 꿈이었던 아이였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나는 정말 멋진 큰 세계에 나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혼자서 캐나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랭리 파인아트 스쿨이라는 학교에서 예술학교에서 본인의 꿈을 키웠고요. 지금은 대학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고요. 큰아이는 연극영화를 한국에서 전공했고요. 고등학교까지 예고해서 연극영화를 전공하고 대학교 때는 본인이 뮤지컬 쪽 연출, 기획, 비즈니스 공부하러 밴쿠버에 있는 전문 학교에 지금 대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의 꿈을 펼쳐가고 있어요. 두 아이가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예체능 돈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노력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모 있어요. 능력 있는 부모들은. 하지만 저희는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한 건 뭐냐면 정말 이 남들이 제대로 알아보고 있지 않은 이 누스킨을 통해서 19년 넘게 꿈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해서 지금 큰아이는 24살이 됐고요. 작은아이는 22살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인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된 거에 되게 감사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나이를 먹고 성장하는 거와 맞춰서 부모도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걸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았고요. 덕분에 저는 독수리 아빠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한 달 동안 아이들 옆에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3월 20일 날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 발목이 묶여서 아이들 지금 거의 1년째 아이들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제가 12월 15일 날 캐나다 들어가요. 대사관 허가 맡아가지고 지금 2달간 캐나다에 아이들 보러 들어갔다 올 거고요. 늘 행복해요. 행복한 이유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내가 꿈꾸던 미래를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꿈꿨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랜선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것도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꿈꿨던 미래고요. 나중에 전기 자동차도 꿈꿨던 미래고요. 나중에는 나르는 자동차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현재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꿈꿨던 현재를 살고 있다는 사실. 결국은 꿈꾸는 사람들은 다 이룰 수 있어요. 전 그걸 누스킨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침에 밴쿠버 가가지고요. 아침에 집 테라스에 딱 나오면요. 커피 한 잔 들고 나오면 이런 광경이 펼쳐져 있어요. 정말 행복하고요. 가슴 뭉클하거든요. 네.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 나이에 남들은 제2의 인생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매일매일 힘들게 살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나는 왜 이런 자유를 갖고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밥 먹으면 밥도 잘 넘어가요. 그리고 밴쿠버는 겨울이 진짜 아름답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밴쿠버에서 살고 있다는 거 되게 좋고요. 저는 왜 행복하냐면 자유가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요즘 깨달아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돈이 있어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 타고 아이들 있는 곳에 갈 수 있었는데 자유가 없으면 돈 있어도 소용없는 거더라고요.
1,000만 원을 주더라도 갈 수 있게만 해주세요 해도 갈 수 없는 이 상황이 얼마나 불행한지 아세요? 그런데 나는 이런 작은 것의 자유를 얘기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50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 내가 완벽한 자유를 구사하지 못하고 속박받는 삶을 사는 미래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떠난 저 윤혜정 사님이 1년 전부터 캐나다에서 사부작 누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지금 캐나다에도 지금 파트너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지지난달인가요? 캐나다에 오피스를 넓은 오피스를 만들어서 지금 정말 리더들과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스킨 비즈니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내가 있는 곳 그 어디에서도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계획이 5년 정도 지나면 저도 완벽하게 캐나다 가서 누스킨 비즈니스를 할 생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 일대 성영주 사장님도 꿈이 뉴요커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백만장자 팀메리트신데 백만장자가 된 이후로 아이 3명을 데리고요. 삼형제를 데리고 3남매를 데리고 홀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렇게 미국에서 팀을 이루고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저희 파트너 중에 중국인 파트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인 파트너들과 이렇게 글로벌 비즈니스도 함께하는 그런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있다면 내가 가고 살고 싶은 그 나라에 파트너 한 명씩 만들고 센터 하나씩 만드는 게 제 앞으로 50년의 꿈과 목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검토해 볼 건 뭐냐면 난 지금 행복한가? 내 삶의 행복이 뭔지 고민해 보세요. 회사 검토하지 말고 누스킨 검토해 보지 마세요. 우선은 나부터 검토해 보세요. 내가 행복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이유가 생기면 검토해 보실 걸요. 시키지도 않아도 검토해 보실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간절히 원하는 건 이룰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행복이 뭔지부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사실 주변에 행복한 사람 많지 않아요. 제 친구들 좀 왠지 아세요? 그들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들이 행복한 거로 착각하고 살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그거 행복한 거 아니야. 그건 편안한 거지. 편안한 것과 행복한 것을 구분 못하기 시작하면 미래가 불행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안한 것과 행복한 것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관점의 차이예요. 편안한 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편안하다. 행복은 지금 현재 상태가 아니에요. 미래까지. 이거와 똑같죠. 편하게 의자에 앉아있다는 건 우리 행복하다라고 표현 안 해요. 편안하다라고 표현하죠. 왜 행복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편안하다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조금 더 오래 앉아있으면 불편해질 거니까. 더 오래 앉아있으면 불행해질 거니까. 더 오래 앉아있으면 죽고 싶어질 거니까. 맞잖아요. 누워있는 것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편안한 거지. 왜? 24시간 누워있으면 불행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일주일 누워있으면 죽여달라고 얘기할걸요. 결국은 행복은 뭐냐면 내가 앉아있고 싶을 때 앉아있고 서있고 싶을 때 서있는 거예요. 눕고 싶을 때 눕는 거. 내 상태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왜 제 친구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편안한 건지 아세요? 제 친구 그놈 2년 후에 직장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은 편안하지만 2년 후에는 불편해질 거예요. 결국은 5년 동안 일자리가 없으면 불행해질 거고 결국은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전 미래를 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쉬고 싶을 때 쉬고 돈 걱정 안 하고. 여러분들 그런 행복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스킨 안 하셔도 되고 안 알아보셔도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내가 어떤 상태가 돼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과연 언제까지 가능한지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그 편안함이 끊기는 그 순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시간 되게 빨리 가네. 네. 사실 그건 아는데요. 그러려면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퇴근 후에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사장님 저 힘들면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대로 사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리가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에요? 변화시킬 수 있게? 스스로 변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제발 변화에 대한 생각 1도 없는 사람을 변화해라 쫓아다니면서 사정사정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훨씬 나아요. 찾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조직은 금방 만들어져요. 왜 캐나다에서 8개월 만에 조직이 갑자기 성장했는지 아세요?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힘들지 않아야 돼요? 힘들어야죠. 사람들이 왜 다단계 피라미드에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아세요? 왜? 힘 안 들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는요, 안 힘들어요. 그냥 오기만 하세요. 500만 원 있으세요? 500만 원만 갖고 오세요. 그러면 리크루팅 안 하셔도 되고 소비자 안 만들어도 돼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누스킨 뭐라고 해요? 이 일 힘들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변화할 준비가 돼 있으셨어요? 그러면 하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체지방 1% 빼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인데, 그죠? 학업 성적 1등급 올리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인데, 내 인생이 바뀌는데 안 힘들어요?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고 인생이 죽을 때까지 편안한 일인데, 어떻게 노력 없이 가능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다만 노력이 상식적인지를 검토해 보시라고요. 네. 저도 노력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분 남았는데 여러분 정말 원하는 행복을 얻으시려면요. 공부하세요. 공부. 정말 뉴스킨 쉬워요. 왜 쉬운지 아세요? 법칙만 배우면 쉬워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저 공부 못했거든요. 공부 못하는 아이가 공부 잘하는 법칙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첫 번째, 정말 공부 잘하고 싶어 해야 해요. 맞죠? 두 번째, 공부 잘하는 아이와 친해져야 돼요. 세 번째, 그 아이의 공부 방법을 같이 배워야 돼요. 네 번째,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부 잘해요. 날씬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 정말 날씬해지고 싶어 해야 해요. 생각을 바꿔야죠. 날씬한 게 정말 좋은 거다라고 생각 바꾸시고, 두 번째, 제발 날씬한 사람들하고 식사하세요. 준범이하고 밥 먹지 말고 살 못 빼요. 저하고 밥 먹어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들이 매일 먹고 매일 하는 행동 습관 이런 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날씬해질 수 있어요. 뉴스킨을 성공하는 방법? 그냥 나름대로 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 옆에 딱 붙어 계세요. 그리고 그가 하는 대로 따라 하세요. 그리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세요. 그럼 결국은 내 미래도 그의 현재와 똑같아져요. 제가 19년 동안 했던 거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생각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부정적이니까 힘든 거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죠.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 왜? 평범하게 사는 건 성공이 아닌가요? 전 치열하게 싸워가며 힘들게 사느니 평범을 선택하겠어요. 이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범하게 사는 걸 선택하겠다면서요. 죽을 때까지 평범하게 사는 거. 그게 쉬워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내가 죽을 때까지 지금 만약에 32살에 은행원이면 100세 때도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누릴 수 있어요? 평범하게 살려면요.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절대 평범하게 못 살아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노력 안 하고 평생 보장된 미래를 살아요. 지금 살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은 40대에 끝나고 어떤 사람은 50대에 끝나고 어떤 사람은 60대에 끝나요. 그렇게 해도 남은 인생이 40년이에요. 뭐 해갖고 살래요? 제가 뉴스킨을 선택한 이유 저희 아버지처럼 죽을 때까지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예요. 평범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적어도 돈 걱정하지 않고 내가 골프 치고 싶으면 골프 치고 엄마와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아이들이 필요하면 손자가 필요한 용돈도 주고 그죠? 손자 손녀들이 내 주변에 막 와서 즐겁게 함께 행복한 거 이게 평범한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이건희 이재용처럼 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지. 전 그래서 열심히 한 거예요. 우리 평범하게 노력하지 치열하게 안 싸우면요. 우리 앞에 놓인 미래는 어떤지 아세요? 지금 체험해보고 있잖아요. 2020년 사라지는 직업이 716만 개래요. 그죠?
일자리가 없어진대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이 하는 일 다 대신한대요. 여러분, 노동의 주체가 과거에는 인간이 주체였어요. 노동의 주체가. 지금 현재 사회는 앞으로 노동의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노동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노동의 주체가 인공지능과 로봇이에요. 바뀌었다고요. 근데 왜 노동할 생각을 해요? 여러분한테 일 안 시켜요. 그죠? 로봇이 다 해요. 우리 부모님이 했던 일, 우리 선배들이 했던 일 이제 사람이 안 한다고요. 여러분 손 필요 없다고요. 그럼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뭔지 아세요? 노동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예요. 돈을 써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정부에서 지원금 받죠? 앞으로 이 지원금이 되게 많이 확대될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정부 지원금 1인당 얼마씩 주는지 아세요? 3,000불씩 줘요. 3,000불씩. 3,000불씩. 행복하겠죠? 그게 행복한 거예요? 3,000불이 돈 아니에요. 그거 갖고 뭐 할래요? 4인 가족이, 3인 가족이. 일 안 해서 좋다. 일해도 3,000불밖에 못 하는데 일 안 해도 3,000불 주네. 야 이거 계속 됐으면 좋겠다. 한국은 얼마 줬어요? 뭐 100만 원, 뭐 60만 원 이렇게 줬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을 거고요. 정부에서 지원금 받은 거 갖고 생활할 거예요. 이게 미래학자들이 쓰는 책에 과거에 10년 전에 나왔던 기사 내용이에요. 근데 현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제 모든 직업들이 다 사람이 하는 일이 로봇, 인공지능으로 바뀌는 패턴이죠. 겐쇼 테크놀로지라고 아세요?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이 기업의 주인이 누구냐면 스탠퍼드 앤 투어스라는 회사예요. S&P라는 회사가 이 기업의 주인이에요. 그죠? 겐쇼 테크놀로지라는 스타트업 회사가 S&P에다 팔았어요. 이 회사를.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금융 로봇 만드는 회사예요. 이 로봇 한 대가 골드만삭스에 들어가서 59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이 겐쇼라는 로봇가 590명이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야, 그럼 골드만삭스만 그런 거겠죠? 아니요. 전 금융기관이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한국에까지 들어왔어요. 겐쇼가. 겐쇼가 지금 신영증권에 가 있다고요. 590명의 연봉을 내요. 로봇 하나 사실래요? 그럼 정말 앞으로는 택시도 사람이 안 몰 거예요. 무인 자동차가 사람을 운송할 거라고요. 저는 코로나에게 왜 감사한지 아세요? 미래에 있을 미래상을 현재 체험해보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죠? 셧다운 됐다고요. 출근하고 싶어도 못한다고요. 가게가 안 된다고요. 손님이 끊긴다고요. 근데 코로나가 아니래도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우리 일자리는 사라져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지금은 희망을 갖죠. 내년에는 괜찮을 거야. 그죠? 하지만 내가 그 직장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면 1년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이 돼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럼 뭐 먹고 사실 건데요? 신문에 연일 나오죠. 코로나발 베이비 부머 세대 일자리 26만 명이 잃었다. 그죠? 정부 지원금 독거남 40%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고 있다. 베이비 부머 40%가. 그럼 뭐라고 얘기해? 코로나 이후 10년 지금이 결정된다. 이제는 어떤 생각과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농경사회에는 돈 버는 방법이 있었어요. 산업사회에는 돈 버는 방법이 따로 있었다고요. 지금 이 시대는 돈 버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요. 과거에 우리 아빠가 내 친구가 했던 우리 선배가 했던 일 선택하지 말라고.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가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했어요. 나 뭐 하지? 나 어디 직장 가지? 이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세상이 아니에요. 나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나 앞으로 남은 70년 어떻게 살지? 나 앞으로 뭐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지? 여기에 초점 맞추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직도 나 이제 뭐 하지? 어느 직장 가지? 이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곰곰하게 스스로 고민하면서 기회가 찾아오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 누스킨이 그렇다던데? 권준범이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고 살던데? 나 그 일 한번 알아볼까? 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돈 버는 방식이 바뀌었다고요. 이게 누스킨의 기업이 하는 일이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택시 없이 택시 회사보다 더 큰 기업이 되고 호텔 하나 없이 호텔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가 되는 거. 매장 없이 아모레 매출보다 훨씬 능가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 직원 하나 없이 한 달 매출 지금 캐나다, 미국 쪽만 저희는 매출이 한 달에 1억이 뜨거든요.
직원 하나 없어요. 그게 불과 9개월 만에 만들어진 일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직원 하나 1억 매출하려면 얼마나 한 달 1억이면 연으로 치면 10억 매출이에요. 그죠? 지금 그런 세상이라고요. 저는 그래서 누스킨 선택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끝낼게요. 제가 5분 오버했는데 40분 가기 진짜 힘들어요. 네.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저도 고민했던 거예요. 그 누스킨? 좋은 건 알겠는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내 주변에 누스킨에서 성공한 사람 못 봤는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게 내 발목을 잡아요. 쟤도 못했으니까 나도 못했겠네. 저는 그렇게 검토해보지 않았어요. 남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죠? 누가 이거 돈 벌었으면 노래방에서 돈 벌었다고 노래방하고 쏠딱 망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노래방에서 돈 벌었다는 게 아니라 노래방이 과연 얼마나 많은 내 가치를 만들어줄까를 고민해 보시죠. 노래방으로 성공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가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하죠. 누스킨 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누스킨 안에서 변화하셔야 성공해요. 부와 명예와 돈과 건강은 운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누스킨해서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공부 안 하는 저를 공부 잘하게 만들려고 강남 8학군에 고등학교를 보냈거든요. 저 근데 전문대 나왔어요. 그러면서 늘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애들 좋은 학교 보낼 필요 없다. 준범이 8학군 치맛바람에서 8학군 보냈더니 공부도 못하고 제가 반에서 꼴등을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네. 절대 애들 8학군 보내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8학군이 뭔 잘못이에요. 여기 옆에 단대부고예요. 대치동에. 전국에서 서울대학교 3번째로 많이 보낸 학교더라고요. 올해도. 네, 작년에. 네. 그 명문인데 왜 돈 보내지 말라고 해요? 학교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8학군이라는 교육 시스템을 갖춘 학교는 뭘 가졌냐면 훌륭한 선배,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친구들, 훌륭한 부모들을 갖추고 있는 교육 시스템 환경을 갖춘 곳이에요. 그럼 거긴 뭐가 필요해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변화하겠다는 목표가 가진 아이들이 공부를 했을 때 성과를 내는 곳이죠. 누스킨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선배들, 훌륭한 성공자들이 이 누스킨을 통해서 배출됐어요. 그럼 훌륭한 성공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숟가락만 올린다고 내가 성공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나로 거듭나려고 노력하셔야죠. 그게 누스킨에서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누스킨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변화할 각오를 하시고요. 변화가 힘들더라도요. 내가 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확실하고요. 이게 크다면 기꺼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가 회사 얘기 안 하고 보상 얘기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거는요. 여러분 모시고 온 스폰서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시고요. 오늘 짧은 시간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네.